10월 2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 뉴스 브리핑을 보니까 이제 지친다.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정권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듣다가 지친다 이러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듣다가 지치면 매일 이 뉴스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 방송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걸 위해서 또 살림을 꾸려가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앉아서 방송 찍지 말고 기어 나가라. 사람마다요 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정치인입니까? 정치인 아니죠. 저는 정치권 근처에 얼씬도 안 한 지가 한 5, 6년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것은 남들이 말하지 않을 때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인으로서 소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론인으로서 이 방송을 하는 부분이 도대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순간이 올 때는 저도 나가겠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이야기입니다.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날 중국 대사관 포위 시위를 제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에 들어갈 때 제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일부고요. 저는 계속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계몽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저 자신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요, 무슨 저기 보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이야기들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빚진 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보수 좋아서 한 거고 제가 제 소신에 따라서 제 나름의 보수를 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팔아서 제가 얻은 것도 없고 빚진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행동은 제가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행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 양심을 저버리지 못하니까요. 저한테 뭐라 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부터 듣다가 지치면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보수 활동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시고 추석 연휴에 놀러 가십시오. 이런 일들은요 다 자신이 원해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도둑이 들 때 개가 아무도 안 짖으면 어쩌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제가 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닙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첫 소식으로요. 과연 비암비가 원산 앞바다에 잠입 비행을 했을 때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라는 논란의 진실과 미국이 이 북핵 위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북한이 21일 날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트럼프의 완전한 파괴 발언에 맞서서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매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80년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이후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어떻게 실험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했을 때 피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본토에다가 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이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환경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여성들이 입고 있는 비키니 수영복이라는 것이 이 미국이 최초의 이 태평양상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섬 이름이 비키니 섬이었습니다. 핵 분야 전문가인 그 MIT 대학의 비핀 나랑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북한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태가 급변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험으로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선박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는데요. 대기권에서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나라는 중국으로 37년 전에 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기권 저 높은 상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북한이 계획과는 달리 대기권 상층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권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이 대기권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 핵탄두가 폭발하게 되면 낙진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탄두가 또 바닥으로 떨어지면 폭발하고 남은 탄두가 떨어지면 방사능 노출 등 치명적인 환경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8년까지 핵실험을 했던 비키니 환초 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요. 또 미국이 핵실험을 한 또 다른 장소인 마샬 제도 주변의 주민들도 암이나 선천적 장애, 갑상선 장애 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체르노빌의 이 당시 86년입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폭발 이후에 그 주변의 벨루로시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갑상선 암과 또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암에 시달렸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프랑스도 거기에서 핵실험을 했죠. 핵실험이 산사태나 쓰나미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태평양 상공에서 하게 되면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1980년 이후에 냉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어느 나라도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핵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태평양상에서 하게 되면요. 수소폭탄을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은 북한은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에서 터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미사일을 동원하는 거고 이것은 자칫 잘못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수소폭탄 실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은 김정은의 결재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자, 매우 그 여지를 남겨놓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그래서 실제로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기보다는
ICBM을 각도를 낮추어서 실각도로 발사하는 정도나 안 그러면 SLBM을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형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북한의 수소폭탄 태평양상에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이 결국은 지난 23일 밤에 B1B 이 원산 250km 앞에 잠입 비행을 한 이유가 북한의 수소폭탄 발사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폭격 연습을 한 겁니다. 즉 북한의 수소폭탄 발사는 이동식 발사대로는 태평양상으로 미사일에 얹어서 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렇다고 이 항공기를 동원해서 태평양상에 와가지고 투하를 해서 이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발각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고정식 발사대를 통해서 북한이 이 수소폭탄을 탑재한 ICBM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정식 발사대는 미국의 지금 감시망, 레이더나 위성에 의해서 다 포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북한이 수소폭탄을 태평양상으로 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군사적 행동으로 북한으로 원래 B1B 폭격기가 잠입해 갔는데요. 북한은 B1B 폭격기가 자신의 땅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국정원이 이야기를 했죠. 북한 레이더에 안 잡혀서 북한이 무대응을 했고 미국은 작전 궤적을 나중에야 공개를 했죠. 자, 그런데 북한이 이 B1B가 온 줄을 전혀 모르고 48시간이 지나서야 전투기를 동해안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미국 전투기나 전폭기를 공격하는 것은 스커드급 단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은 지상 고정 표적이나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목적이지 공중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전폭기를 실제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미그 29가 지금 북한이 보유한 최신의 전투기인데 북한이 이 비행기를 한 40여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그 29가 실제로 날아가서 F-15와 공중전을 벌일 때는 북한으로서는 최신의 전투기지만은 F-15의 상대가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그 29도 결국은 250km,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공중 급유 없이 5분 이상 교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48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전투기를 동해안으로 옮겼는데요. 북한이 주요한 자신의 신의 전투기를 아마 평양 근처에 주로 배치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남쪽에 있는 전투기 10대가 이틀 지나고 나서 동해안으로 이동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군이 B1B로 원산의 앞에 잠입을 해 들어갔을 때 B1B 2대, F-16 6대, 공중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탐색 구조 헬기, 수송기 등 10여 대가 이렇게 참여했다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비행기까지 보면 30대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사실상의 재래식 군사력은 미국과 상대도 되지 못하는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북한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망이 이번에 미국의 원산 잠입 비행을 포착할 수도 있었지만은
북한이 차라리 모른 척하고 뒤에야 대응하는 것이 북한이 미국과 교전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창피하지만은 북한이 일부러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 낫다. 즉 괜히 알았다고 하면 싸워야 될 건데 그럼 싸우면 승산이 전혀 없고 그리고 대비도 되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이 미국의 계속된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단중거리 요격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요격 미사일이 미군 비행기를 격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질적인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과연 북한의 핵 드라이버를 막을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나 보수 지지층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끝까지 강공으로 가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한국의 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현 정권은 어쨌든 미국하고 겉으로는 큰 트러블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가져가고자 하는 이 북핵 압박 국면에서 일본과는 달리 이탈을 하고 있고 때로는 배신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그렇다면 이 정권이 아닌 한국의 야당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북한을 끝까지 비핵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가? 그런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세력의 지지율은 제대로 나오는가? 또 그런 세력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문 정권에 대항하는 북핵 위기에서 미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매우 좀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들이 지속이 되면 미국은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든 미국에서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결정권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은 이 군사적 행동까지는 들어가고 군사적 공격이 아닌 군사적 행동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 행동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북한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압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유튜버 방송을 저처럼 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공격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 미국이 북한을 끝내버린다. 뻔히 보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에 인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이 겪을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무언가는 상대를 썰어버리면 이렇게 말로는 통쾌함을 느끼겠지요. 근데 그런 어떤 의견들이 제가 알아본 바 실제로 미국이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 원산 앞에 잠입 비행을 한 부분이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터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 수소폭탄 발사는 ICBM으로 해야 될 건데 이동식 발사대, 즉 이동식 발사대는 안 되고 고정 발사대로 발사를 해야 되고 미국이 거기에 대고 때릴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원산 앞바다 잠입 비행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이런 시설들을 미국의 피해가 전혀 없이 100% 성공시킬 성공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미국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미국 측에서 보고를 받았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자세하게 토요일날 심야에 북한 원산 앞바다 250km까지 NLL을 넘어서 비행을 하고 그것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북한이 수소폭탄에 대해서 태평양상에 이렇게 발사해서 터뜨릴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조만간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간의 주요한 군사적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한 24시간 전에는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토요일 이 NLL을 넘어선 심야 비행에 대해서는 직전에야 이야기하거나 사후에 통보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행하겠다라는 것을 통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 B-1B나 B-2 폭격기가 날라와서 심야에 북한도 잘 모르는 사이에 때려버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북한의 지금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 자신들이 떠드는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24시간 레이더를 돌리고 또 24시간 이 요격 비행을 하고 순찰 비행을 하고 해서 미군의 이런 어떤 대규모 비행단이 북한 근처로 올라갔을 때 북한이 곧바로 비행기를 출발시켜서 실제로 요격을 하려 하고 했어야 될 건데 실제 북한이 이런 요격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번 미국이 방심을 하고 60년대 말입니다. 6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정찰기 하나를 북한 근해로 이렇게 해서 북한을 촬영을 하고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빠르지 못한 비행기라서 그렇지만 북한의 전투기들이 더 느려서 북한의 빠른 전투기는 다 이 서해안 쪽에 있고 동해안에는 없어서 미국이 안심을 하고 그러다가 북한이 당시 최신의 미거기를 분해해서 기차로 실어와서 동해에 숨겨놨다가 갑자기 띄워가지고 그 정찰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미국이 북한 영해로 들어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과거에도 북한이 미군 정찰기 등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지만은 그 한 번도 이렇게 격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북한의 대응 능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미숙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북한이 능력은 떼지 않으면서 핵과 ICBM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부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창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겁도 주면서 결국은 협상장에 넣으라고 군사적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